안녕하세요. 전국의 변리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구과학 개념 강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개념 지구과학에서 조금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이론 수업과 이제 기출 문제 중에 혹은 다른 유형의 문제 중에 좀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으로는 먼저 천문학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질학과 대기과학에서도 어려운 파트들만 중점적으로 문제 풀이 도움될 수 있도록 개념 정리해보고 유형화시키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린트 첫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 첫 페이지 살펴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개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별의 밝기랑 등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별의 밝기, 별의 등급, 그리고 별의 온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별의 온도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의 온도 중에서는 여러 가지 온도들이 있겠지만 표면 온도를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면 온도. 그리고 이 표면 온도를 알게 되는 어떤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 방식은 스펙트럼으로 밝혀줍니다. 스펙트럼. 그래서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면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스펙트럼은 어떻게 좌우하냐면 스펙트럼은 파장에 따른 에너지로 그려줍니다. 그걸 어떻게 그린 거냐? 프리즘을 뭐 통과해서 그렸든 분광기를 써서 그렸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렸지만 어쨌든 파장에 따른 에너지를 그려냅니다. 그렇게 그려내면 약간 이 정규분포 형태로 에너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예,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에너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피크점, 최대 에너지를 내는 점을 우리가 람다 맥스라고 쓰고 한국말로 뭐라 합니까? 이걸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에너지를 내는 결국 파장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쓰게 되는데 마이크로미터 단위는 어떻게 되죠?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의 마이크로미터는 대략 한 0.4부터 0.7까지 0.4부터 0.7까지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별의 색을 인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는 결국에는 파장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파장은 색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파장은 색과 관련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파장 0.4부터 0.7까지의 이 파장은 주로 우리가 무슨 광선이라고 불러요?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파장이고 이 가시광선 내에 플랑크 곡선의 피크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얘네들 파장을 색으로 읽어주게 되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곡선을 그리는 거 우리가 뭐라냐면 요거를 플랑크 곡선 또는 흑체 복사 곡선. 왜냐하면 이게 흑체 복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별인데 이 흑체 복사를 발견한 곡선을 이제 이해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플랑크 곡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랑크 곡선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별을 관찰하면 이런 플랑크 곡선의 형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장과 색과 관련된 그래프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왜 온도에 이제 관련이 있냐면요. 왜 온도에 관련이 있냐면 이 에너지랑 파장 관계로 봤을 때 온도가 높은 쪽은 파장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거 어떻게 표현할까? 파장이 짧은 거는 파란색이거든요. 대략 한 0.4 주변에 있으면 파란색이다. 보라색이기도 하지만 파란색이다. 그럼 파장이 짧은 쪽에서 피크를 찍어주면 이렇게 왼쪽 위. 그래서 고온이면 좌상 왼쪽 위에다가 피크를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요. 그럼 파장이 길거든요. 그럼 파장이 길다. 이렇게 하면 파장이 긴 거는 오른쪽 아래의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피크점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결국에는 미분 개념이에요. 미분. 그러니까 플랑크 곡선을 두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데 플랑크 곡선에 미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적분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분하는 경우랑 적분하는 경우를 나눠서 볼 건데 그 미분하는 경우에는 고온이면 왼쪽에 피크가 찍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좌상은 파장이 짧다. 파장이 짧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저온은 아까 빨간 그래프였죠. 저온은 우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하 뭐예요? 오른쪽 아래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피크점이 찍히니까 그때는 파장이 길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온하고 저온을 따로따로 좌상, 우하로 나눠서 피크를 찍어주고 그것들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빈의 변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줄여주면 빈의 변의 법칙이다라고 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올까? 람다 맥스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은 온도의 역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임에서 변화가 없어요. 지금 보이시죠? 네? 색, 파장, 온도 지금 거꾸로 계속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 안에서 온도랑 파장이랑 색은 연관되어 있다는 프레임 안에서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법칙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값을 이게 식을 생각해 보면 대략 한 3000 정도의 개수가 나와요. 상수가 나와요. 그건 계산하는 과정만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주제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 식으로 표현할 건데, 자,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예시를 보자면 그래서 요 정도까지도 안 봐도 돼요. 2.898이나 수치도 안 해도 되고 대략 그냥 3 곱하기 10의 세제곱인데 여기서 단위가 중요해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마이크로미터 켈빈이 됩니다. 마이크로미터 켈빈. 그래서 마이크로미터 켈빈이라고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미터 켈빈은 온도랑 파장이랑 곱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시로 하나만 풀어보자고요. 예시로 만약에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다. 그러면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은 얼마겠는가 하고 넣어보면 돼요. 0.5 마이크로미터. 그쵸?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제 연관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파란 빛도 나오고 노란 빛도 나오고 빨간 빛도 나오지만 가장 이제 색 중에 가장 강한 파장은 노란색 파장이 좀 강하다. 노란색이 잘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또 예를 들어볼까요? T 어떤 별이 있는데 이 별이 3000 켈빈이래요. 그럼 람다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은 얼마겠어요? 여기 둘이 곱해서 지금 둘이 곱해서 3000이면 되니까요. 단위 3000이면 돼요. 그죠? 물론 뭐 여기 단위 하나 더 있어요. 3 곱하기 10의 6제곱이면은 나노미터 켈빈도 있어요. 그쵸? 네, 나노미터 켈빈도 있어요. 그래서 3000 곱하기 1 마이크로미터다. 그러면 이제 1000 나노미터기도 하겠죠? 네. 근데 이 1 마이크로미터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어디다 그려야 될까요? 여기 0.49, 이 자리 0.7이었거든요. 그럼 1은 어디 있어요? 더 오른쪽에 있겠죠.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확실히 빨간 빛이 엄청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매우 붉은 별이다. 붉은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또 다른 예시 해볼까요? 마지막 예시 해볼게요. 그러면 T별이 만약에 15000 켈빈이다. 15000 켈빈이다. 그러면은 파장은 얼마가 됩니까? 0.2가 되겠죠. 이게 200나노미터거든요. 그 200나노미터를 여기다 그려보자고요. 그죠? 200나노미터 여기다 그려보면 이 0.4보다도 더 짧아야 돼요. 이쪽에 그려야 돼요. 진짜 파란 별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빛들을 내는 애들은 무슨 별? 푸른 별. 이런 빛들을 내는 별을 무슨 별? 붉은 별.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기 마지막. 고온하고 저온은 각각 어느 위치에 찍힌다? 이쪽 좌상과 우하에 찍힌다. 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빈의 변이 법칙이고요. 판서 지우고 두 번째 슈테판 볼츠만 법칙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온도랑 관련된 밝기 얘기 좀 해볼게요. 그죠? 이제 온도를 알아냈으면 아까 이제 우리 책에도 잠깐 생각해 볼게요. 별의 온도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파장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색 알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좀 있으면 이제 색에서 색지수 얘기 나올 건데 그건 좀만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밝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이해하고자 해서 에너지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하면은 에너지 그려보실 때는 자 파장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정규 분포 그려주면 이거 무슨 곡선? 플랑크 곡선, 흑체 복사 곡선이에요. 플랑크 곡선, 흑체 복사 곡선 까지 그렸어요. 근데 이 흑체 복사 곡선의 정규 분포를 아까 미분해 봤잖아요. 이번엔 적분해 보는 거예요. 여기 적분해 보는 거예요. 적분이라 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
왼쪽 끝에서부터 이 넓이를 재는 거란 말이에요. 뭐에 따른? 파장에 따른 넓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이람다, 디람다, 적분한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냥 이거 우리 어렸을 적에 많이 했던 거, y는 fx, 그쵸? 그냥 fx dx, 그쵸? 요런 적분이잖아요. 얘는 할 수 있죠, 우리가. 했다 치고. 자,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파장별로 에너지들을 합쳐본 거예요. 그쵸? 이러면 어떤 에너지가 나오냐?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단위 시간, 단위 면적 에너지라고 해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 전체 그래프를 적분해 봐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온도의 4제곱에 비례. 자, 요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 법칙을 우리가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례관계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E는 T 4제곱에 앞에 상수 붙여야 되죠. 이 상수에다가 시그마 소문자로 해가지고 저 시그마 작은 거를 슈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전체 에너지를 적분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미분도 해보게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별을 이해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온도를 가지고 미분도 해볼 수 있고, 그쵸? 이게 분광이라고 하는 거. 어떤 온도의 별, 스펙트럼, 온도는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분광하는 것도 있겠고요. 반대로 이 분광에서 나온 곡선, 플랑크 곡선 가지고 에너지 가지고 적분해서 적분 밝기를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원리가 뭐라고요? 빈의 변이 법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적분 밝기를 구하는 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있는데, 다 누구에 비례한다? 다 온도의 역수에 비례하거나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온도와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걸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물리량 다 누구를 지금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온도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플랑크 곡선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 좀 기억해주세요. 주의사항. 플랑크 곡선을 그러면 이제 그릴 줄 알게 된 거예요. 플랑크 곡선은 저렇게 정규 분포로 그리는데 파란 쪽에서는 왼쪽 좌상으로, 빨간 별에서는 우하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란색은 왼쪽이 오른쪽, 빨간색은 오른쪽 아래 이렇게 하면 빈의 변이 법칙. 전체를 다 적분해가지고 온도의 4제곱과 비례하다 그러면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릴 때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룰을 우리가 정리해 둡시다. 첫 번째, 먼저 빈의 변이 법칙을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해? 왼쪽 위는, 그러니까 고는 좌상이고 저오는 오른쪽 아래다. 그리고 이 점들이 각각 무슨 점이에요? 극대점이지. 각 별에. 온도가 높은 별의 극대점, 온도가 낮은 별의 극대점, 온도가 중간 별의 극대점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으로 통과해요. 관통. 연결해 보면 이게 약간 유리함수 형태를 띠고 있다. 반비례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빈의 변이 법칙이에요. 근데 두 번째 룰이 중요해요. 두 번째 룰. 고온별의 플랑크 곡선은 항상 저온별보다 위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어떻게 줄여서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러면 교점이 안 생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려볼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금지사항이에요. 금지사항.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안 돼요. 무조건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간 곡선은, 오른쪽 아래쪽 피크가 있는 곡선은
왼쪽 위쪽에 있는 피크 곡선보다 무조건 높이가 낮아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 룰이거든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단 룰이 두 개가 있다. 알겠죠? 플랑크 곡선의 룰 두 가지는 뭐라고요? 좌상, 우하. 좌상, 우하. 근데 고음별의 곡선은 저음별의 곡선보다 항상 위에 존재한다. 위에 존재한다. 이러면 우리가 색지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색지수. 그러니까 색지수는 이 룰을 지키는 선에서 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고음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미리 자 파장 줍시다. 0.4는 무슨 파장이에요? 블루하죠? 그래서 B. 그거보다 좀 옆에는 뭐 U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 0.6, 뭐 56 정도의 V도 있고요. 그리고 0.56인데 여기다 빨간색만 먼저 체크를 합시다. 0.7이 있고요. 중간에 파장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여기는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0.7보다 긴 건 I가 있어요. 그래서 UBVR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주로 B랑 V만 봅니다. B랑 V만 봅니다. 순서상. 그랬을 때 이거 지켜보세요. 좌상에 있는 고음별의 플랑크 곡선의 밝기는 파란별이죠. 파란별. 파란별은 왼쪽 위에다 그려야 돼.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파란별에 찍혀있는 이 파란색 구역이랑 파란별도 노란색 빛 내요? 안 내요? 내요. 내서 이쪽 구역, 중간 구역이랑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이겨요? 파란색 구역이 훨씬 더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구역이 훨씬 더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구역의 면적을 면적 B라고 하고 이 노란색 구역의 면적을 면적 V라고 하면 면적 V보다 면적 B가 더 많게 됩니다. 이럴 때 색지수를 음이라고 해요. 반대로 빨간 별 같이 여기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빨간 별을 그릴 때는 어쨌든 좌상 우하를 지켜서 그려야 돼. 그러면은 낮게 그려야 되고 이 그래프 안쪽에 들어와야 돼요. 왜? 온도가 높은 별은 이 면적이 큰 거거든요. 온도가 낮은 별은 이 면적이 작은 거거든요. 그럼 이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파란 구역하고 노란 구역을 건드려서 재볼까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색칠되죠. 됐나요? 자, 이때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면적 블루가 면적 노란색을 이겼어요. 아니, 졌어요. 그쵸? 졌어요. 이랬을 때는 색지수가 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둘이 거의 동등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색지수가 0이라고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약속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면적이 같을지 안 같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색지수의 정확한 정의는 결국엔 뭐냐면 색지수 정의는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이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사진 등급이 사실은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사진 검판이라는 게 파란색이 훨씬 민감한 어떤 기계라서 그 파란색이 민감한 등급이라 얘는 B등급과 유사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안시 등급은 사람 눈인데 사람 눈은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민감하기 때문에 V등급이라고 표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유사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 벌써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등급하고 V등급을 서로 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비례한다고 봐주시면 좋냐면 B의 밝기량에서 B의 밝기량을 빼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다시 돌아가서 파란색. 누가 이겼어요? 여기는 푸른색 구역의 밝기량이
여기 있는 붉은색 구역 발길량보다 더 많았죠. 그랬더니 V 발길량에서 푸른색 발길량은 빼면 음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등급이 더 높은 거예요. 등급이 더 작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등급이 더 작은 거고 얘가 등급이 더 큰 거예요. 어디에서? 푸른 별에서. 그러면 작 빼기 큰이니까 음수예요. 근데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왔더니 붉은 별이잖아요. 이 붉은 별은 등급이 큰 게 하나 있고 이쪽은 등급이 작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봐요. 그럼 양이잖아요. 그래서 색지수가 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요 세 가지 정의가 호환돼서 그래요. 호환돼서. 근데 실제 제일 정확한 정의는 이 첫 번째 줄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요걸 잘 안 쓰거든요. 대체품으로 요거, 대체 원리로 요거, 이렇게 간다는 것까지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봐요. 여태까지 뭘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온도, 다시 돌아가서 온도랑 파장이랑 색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온도랑 파장이랑 색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 추가로 생긴 거예요. 색, 지, 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색은 되게 부정확한 표현이니까. 누가 노랗다 그러면 숫자로 얼마예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색지수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색지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은 이제 광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광도에 대한 얘기 해보자고요. 광도는 결국 온도랑 무슨 연관? 이제 우리가 온도를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온도는 파장, 파장은 색, 색은 색지수 해서 온도가 색지수까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온도에다가 하나 더 뭔가를 추가했더니 광도라는 개념으로 갈 수 있대. 일단 광도가 뭔지부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별을 한번 그려볼까요? 별을 그려보면 별이 이렇게 그려져요. 별이 이제 에너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별이 에너지를 낼 때 이 에너지를 내는 전체 면적이 있을 거야. 이 전체 면적에서 별이 에너지가 요만큼 단위 면적이 있다. 그래서 이 단위 면적으로 에너지가 빵 하고 나올 때 우리가 요거를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 E라고 해요. 근데 광도는 뭐냐? 광도는 그거랑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볼게요. 시작. E는 아까 해봤죠. E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의 E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했죠. 얘는 누구의 내제곱에 비례했어요? T의 제곱에 비례했었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L은요. L은 광도라고 하는데 단위 시간까지는 똑같아요. 단위 시간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단위 면적이 아니라 별의 전체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L이에요. 맙디다. 다 해서. 그래서 L이에요. 근데 이거 한국말로 뭐라 한다? 이걸 광도라고 한다. 그렇죠? 방출 에너지라고 쓸까요? 헷갈리니까. 그걸 광도라고 한다. 그리고 얘는 조심해야 돼요. 얘는 T의 4제곱에 비례해요. 그리고 R제곱에 비례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L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만 봤잖아요. 근데 그걸 전체 에너지로 곱해줄 필요가 있어요. 에어리아, 용역의 준말이고요. 이 구표 면적의 에어리아니까 요거 반지름이 이제 R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반지름이 R이라고 가정해 보면 시그마 T의 4제곱 기억나시죠? 여기 4파이 R의 별의 전체의 제곱에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L은 T의 제곱이랑 R제곱에 비례한다는 유명한 공식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외워주시는 게 일단 1차 목표가 되겠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쭉 한 번에 외워주시는 폼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EA 곱해주면 이게 광도예요. 광도.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광도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중간에 추가된 개념이 하나 생겨버렸죠. 표면적 개념. 표면적의 반지름 개념에. 그러니까 여기는 추가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R이라는 개념, 크기라는 개념, 반지름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됐을 때
광도는 온도만으로 구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온도만으로 구해지지는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도 추가해서 같이 구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죠? 오케이. 그랬을 때, 요거 말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물리량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살펴봅시다. 스몰 L이 있어요, 스몰 L. 스몰 L은 뭐냐? 단위 시간당 거리 D에서 관측자가 흡수한 별빛, 별의 에너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 R이 아니에요. 거리 D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리 D라는 표현은 어떻게 그래야 되냐? 내가 별이 여기 있었으면 관측자가 엄청 멀리 있어요. 엄청 멀리 있어요. 그랬을 때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다 표현해요. 그랬을 때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다 표현해요. 그러면 거리 D에 떨어져 있는 관측자가 또 기다려서 뭘 기다리는 거냐면 단위 면적 이렇게 단위 면적 거리 D에서 관측자가 단위 면적당 흡수한. 요 판넬은 되게 작은 판넬처럼 여겨져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실제 거리를 좀 얘기해볼까요? 태양 반지름 얼마쯤 돼요? 태양 반지름 얼마쯤 됩니까? 한 70만 정도 돼요. 70만 킬로미터. 70만 킬로미터. 근데 이거 D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D 만약에 지구잖아요? 지구잖아요? 그럼 얼마쯤 돼요? 한 1억 5천 돼요. 그럼 70만하고 1억 5천이면 어때요? 상대가 안 되죠.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만에 비해서 1억 5천은 진짜 길고 긴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표면적 중에 전체 표면적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맞아요? 이 전체 표면적이 그려지는 것 중에 아주 일부만 우리 관측자가 하고 태양 에너지를 하고 흡수한 거란 말이에요. 그 흡수한 에너지는 매우 일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퀴즈를 하나 내드릴까요? 자, 이 에너지는요. 여러분이 이 에너지는요. 태양 광도의 전부겠습니까? 광도의 일부겠습니까? 광도의 일부예요? 전부예요? 일부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광도의 일부를 뭐라고 표현하냐? 광도의 일부를 겉보기 밝기라는 유명한 표현이 나와요. 겉보기 밝기. 나는 어떤 별을 보고 있는데 그 별의 전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별의 일부를 보고 있다라는 표현은 겉보기 밝기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얘를 구해봅시다.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L을 구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별이 여기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막 내고 있어요. 근데 이 면적 하나가 1이라는 에너지였어요. 그러면 저 면적이 별에 몇 개의 타일이 붙어 있어야 100을 채울까요? 100개 채워야 100이 채워지겠죠. 그죠? 근데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판넬에 0.01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별 전체의 광도는 100이었대요. 그럼 한번 준비. 0.01 가지고 100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개 필요하죠. 10,000개. 그러니까 10,000개 필요하다는 말은 그만큼 훨씬 이 타일 개수가 10,000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떠러러러러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엄청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죠. 요거 스몰 하나죠. 스몰 L 하나죠. 곱하기 4파이 D제곱이에요. 4파이 D제곱은 뭐예요? 이걸 구로 삼은, 그러니까 노란 구를 삼은 전체 구에서 별들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랑 누구랑 똑같아요? 2A랑 똑같아요. 써볼까요?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았던 거예요? 앞에? 그래서 광도의 일부라 했잖아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자, 요 중간에 있는 건 중요하잖아요. 얘는 잠깐 배제시켜보고, 자, 이렇게 등식으로 밸런스 게임 해보면, 자, D가 커요? R이 커요? 면적으로 보면. 태양 표면은 아까 70만, 지구까지 거리를 1억 5천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넓다. 얘는 가까우니까 좁다.
근데 지금 두 개가 어때요? 등식이죠. 그 말은 뭐예요? 강도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인 E는 강도가 세다. 온도가 뜨겁다. 강도가 높다. 세다. 그리고 여기 L은 약하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약하고 넓은 걸로 보느냐? 세고 좁은 걸로 보느냐? 라고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넓은 거랑 세고 좁은 거를 같이 생각해 보면 이 곱했을 때 광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는 멀리서 흡수했다는 뜻이 되고요. 멀리서 흡수. 이쪽은 가까이서 방출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잘 보세요. 문제에서 출제자가 뭘 얘기하고 있냐? 동사를 보세요. 그랬더니 위에 두 개는 어떻게 되죠? 여기 두 개까지는 별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방출이라는 단어를 써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친구 보세요. 거리 뒤에서 일어났다고 흡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동사가 다르죠? 별의 표면에서 흡수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거기 방출한 거 그치는 재면 되니까. 근데 흡수한다는 표현은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출, 흡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약하고 넓은 데서 흡수한 거냐 아니면 세고 작은 면적으로 방출하는 거냐. 근데 둘 다 별의 뭐긴 뭐예요? 별의 L, 라지 L.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요? 별의 슉슉슉슉 광도라고 하는 거고, 그걸 스몰 L이라고 쓰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겉보기 밝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무리로 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러분들 이 식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스몰 L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스몰 L은 4파이 D제곱 넘겨주면 라지 L 나누기 4파이 D제곱인데 이걸 비례식으로만 써도 되죠? 자, 그럼 이거 한국말로 말해봅시다. 준비, 시작. 겉보기 밝기 L은 광도 L에 비례하고, 대문자 L에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죠. 밝아 보인다는 것은 1. 진짜 별이 밝은 별이거나 2. 어떤 해석이에요? 분모가 작아야지. 그러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밝아 보인다는 것은 첫째, 분자인 뭐가 크거나 광도가 크거나, 두 번째, 거리가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됐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그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데 플랑크 곡선의 미적분을 좀 해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싫지만, 그죠? 수학 싫죠. 근데 이렇게 정리해서 미적분 개념처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미적분된 개념을 가지고 등급이라는 표현, 그죠? 그리고 분광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HR도를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HR도 그리는 게 목표예요. 그 첫 번째 과정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온도가 제일 중요하다. 미분적분 해야 된다. 잊지 마시고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